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예, 코맹맹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감기가, 감기 기운인 거지, 감기는 아니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 중인데요. 이제 슬슬 포모가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외신입니다. 달러랑 본드 일드, 채권의 수익률이 슬립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신호에 죄송합니다. 신호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텍스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신기하죠. 그 법인세를 올린다고 했는데 또 나스닥은 상승해요. 또 나스닥 상승 이유는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입니다. 뭐 바이바이보도 아니고 US 잘리스 클레임 듀랑 자 그다음에 유럽의 매뉴팩처링이 나온답니다. 뒤에서 같이 보시고요. 자, 스탁이 높게 열린다. 이건 테크백. 예, 기술주들이 돌아왔다. 기술주들이 돌아온 이유는 국채 수익률의 하락 때문입니다. TSMC가 100빌리언 달러를 쓴다네요. 100빌리언이면 쉽게 빌리언을 조로 바꾸면 됩니다. 약 120조를 쓴다는 거죠. 오펙 플러스가 시작됐습니다. 자, 내신입니다. 월가 투자 속도에 충격받아 비트코인 금시총 넘는다. 우와 싶은데 저 얘기를 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이죠. 그 말은 비트코인을 옹호한다는 뭐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예.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좋게 얘기하겠죠. 지금 뭐 사실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 딱히 반박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개미가 914만 명이다. 1인당 7,200만 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GDP의 2배. 우리나라 인구가 약 5,500만이라고 하면 20%가 살짝 안 되죠.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당 7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 생각보다는 많이 안 가지고 있지만 또 적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GDP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주식으로 갖고 있었다. 예. GDP랑 왜 엮는지 모르겠지만 뭐 버핏 지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유 금액 현황을 공개했다. 근데 저는 이런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보시면 동학개미 열풍 여성 주린이 확 늘었다. 최애 종목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셀트리온스퀘어 아주 그냥 우량한 종목들만 두고 있어요. 예전에 증시 격언에 주식시장에 애엄마가 애를 얻고 나타나면 고점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옛말이 됐죠. 옛말이 됐죠. 여성분들은 투자를 잘 합니다. 우리 혼자 여러분들도 여성분이 많죠. 예, 죄송합니다.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뛰는 쿠키 위에 나는 데브 시스터즈 주가. 데브 시스터즈가 슈팅을 좀 주고 있는데요. 지금 조정을 좀 보였죠? 아, 사실 데브 시스터즈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조정받고 이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동평균선 보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얘기 누구나 하니까요. 누구나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저는 그냥 조금만 단기 이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데브 시스터즈가 위험하지 않을까 합니다. 내용을 보세요. 신작 게임 쿠키런 킹덤의 흥행으로 데브 시스터즈의 주가가 올 들어 10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쿠키런 킹덤 흥행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해외 매출도 20에서 30%로 이게 이렇게 퉁쳐서 얘기할 만한 비중은 아닌데 10% 차이가 굉장히 크죠. 북미와 일본을 중심으로 추가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 자체가 얘들도 약간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죠. 흥행세가 더욱더 폭발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북미와 일본을 중심으로 추가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막 뭔가 앞으로 막 더 급성장할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지금 막 난리를 쳐도 이 주가의 상승분을 설명할까 말까인데 뜨뜨미지근합니다. 뭔가 평가가.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는 어차피 10배 상승했으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봤으면 좋겠고 옛날에 이런 속담은 아니고 얘기가 있어요.
욕심쟁이 이야기인데 인도에 그냥 약간 우화의 우화. 그 세 명의 중이 그 산을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징표가 있어서 거기를 파보니까 동화가 있는 거예요. 동화.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중이 난 이 동화를 들고 가서 부자가 돼야지 하고 갔습니다. 근데 좀 더 산을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또 증표가 있길래 그 땅을 파보니까 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이 난 이 은화를 가지고 가서 부자가 될래 하고 내려갔습니다. 산을. 근데 그 마지막 남은 한 중은 난 더 올라가 볼래. 동이 나왔고 은이 나왔으니까 이제 금이 나오겠지 라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한 명의 머리 위에 물레방아 같은 게 돌면서 그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이 저기요라고 말을 걸자마자 그 머리 위에 돌고 있던 물레방아가 본인의 머리로 와서 말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원래 있던 물레방아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정말 고맙다. 당신 같은 욕심쟁이가 오길 기다렸고 난 이제 해방됐다. 돌아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 속담을 보면 언제 팔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죠. 언제 팔아야 하는가. 예. 욕심내다 보면 물린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였어요. 자, 내달부터 CFD 과세한다. 증권사 차익 결제거래 출시 경쟁. 이게 약간 그 블랙스완이었는데요. CFD에 대한 그 과세를 4월부터 한다라고 해서 CFD가 결국엔 뭐 공매도 같은 걸 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만들 수 있어요. 얼마였더라? 뭐 3억 정도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자기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CFD 계좌였는데요. 그 과세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4월부터 과세를 한다라고 해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었다라는 지론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제 과세를 하기로 했죠. 그럼 4월부터 그 말이 맞다면 외국인 매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건 또 모르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 영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좋게 나왔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보다 더 높았습니다. 즉 실업자가 더 많았다는 거겠죠. 근데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폭등했어요. 폭등입니다. 저 정도면 폭등했고, 이게 폭등했다는 건 지금 미국의 재고량이 최저 수준이고 공장이 슬슬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일은 부활절이네요. 국고채 발행 계획, 올해는 이번 달은 14조를 발행한다고 했고요. 지난달이 17조였으니까 국고채 발행 계획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초장기물인 50년물이 격월에 한 번씩 발행을 했는데요. 이제 매달 발행한다고 합니다. 출입 동향은 16.6% 상승했다고 하죠. 그리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 방안 발표했고요. 자, 지금 오펙 플러스 장관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뭐 유가에 반영을 하겠죠. 재보궐선거일 다가오고 있고요. 이 가상화폐 떨어지고 있네요. 옆에 알트코인 팔아야 됩니다. 제가 그 욕심쟁이 중처럼 머리에 물레가 날아올 수도 있어요. 지금 모든 자산이 상승 중입니다. 가상화폐부터 시작해서 주식까지 다 상승하고 있고요. 그간 뉴스에 털린 사람들은 이제 슬슬 포모, Fear of Missing Out, 나만 소외되는 거 아냐? 를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300만을 돌파했죠. 알트코인 슈팅이 나오면 저는 매도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관망할 거예요. 이번에 매도하면.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자,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국채금리 이슈를 코스피 코스닥 차트에 매핑을 해봤는데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음봉을 그렸을 때 이때부터 국채금리가 상승해서 금리 인상 그리고 그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떨어질 거다라는 뉴스가 판을 쳤어요. 자, 거기서 선을 쭉 그어보면 그때 이슈 나왔을 때보다 가격이 낮았던 적이 며칠이 안 됩니다. 며칠이 안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밑으로 내려가고 계속 상승했죠. 자, 우왕좌왕할 필요 없었고, 그리고 지금부터 상승한다고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국채 이슈가 있건 없건 그냥 휘둘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 악영향을 줄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를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죠. 예,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저도 방향성은 당연히 우상향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락을 하더라도 이건 엘리엇 사파 조정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장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었죠. 제가 그 가설을 세우고 접근했던 전략이 틀리면 그냥 손해로 연결되는 겁니다. 손해로 연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었다는 거죠. 아, 이게 이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디까지 떨어질 거니까 거기까지는 손해를 감수해야겠구나. 사실 뭐 손해볼 구간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하니까 무왕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때 매도한 사람들은 진짜 죽을 맛일 겁니다, 지금. 아까 보셨죠? 그 국채금리 이슈를 그 조명했을 때 시점에 주가보다 내려갔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겁나서 매도를 했으면 지금은 자기가 매도한 가격보다 높은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지만 기회는 옵니다. 예.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오겠죠. 미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조정이 끝나가는 것으로 추정은 일주일 전부터 했습니다. 자, 계속 제가 보고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의 퇴직연금 변화가 불러올 나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 퇴직연금, 퇴직기금이 증시로 흘러 들어오면 꾸준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꽤 규모가 크고 앞으로도 규모가 계속 커질 겁니다. 임금 상승률이 컸죠, 이번에. 퇴직금도 커지는 겁니다. 자, 미국 민주당이 3,400조 원 추가 부양책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인프라로 흘러 들어간다. 결국엔 경기에 직접적으로 돈을 투입하는 보조금 개념은 조금 있긴 하지만 보조금 개념이 아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금액이다. 자, 오늘 뭐 변화가 없고요. 수익으로 많이 바뀌었죠. 지금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 열일곱. 17개 종목 중에 하나, 둘, 셋, 넷. 손해가 4개입니다. 현재 단기 트레이딩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죠. 예.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게 없네요. 자, 오늘 증시입니다. 증시 나쁘지 않았죠. 예. 한번 이게 트랩 스윙이 발생해서 사람들 좀 곤욕스러웠을 것 같긴 하지만 홀딱이 굉장히 좋았죠. 이때는 또 외국인이 또 이렇게 팔다가 얘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외국인 기관이라고 해서 정말 바른 방향,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고 우직하게 투자하는 주체가 절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했잖아요. 끝에는 결국 이렇게 매수하고 끝났어요. 1300억치를 매수했죠. 그러면 이게 얘들이 즉흥적으로 결정한 걸까요? 아니면 얘들의만의 방향과 전략이 있을까요? 얘들은 오늘 살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는데 곱게 안 사죠. 네. 결국에는 가격을 한번 떨어뜨려서 개인 투자를 털고 가는 겁니다. 지금 샀다고 나오지만 파는 개인 투자자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 예. 지금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는데요. 연기금 대체 언제까지 팔지 모르겠네요. 진짜 호락 말코들입니다. 그만 좀 팔지. 이게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굳이 옛날에 자기들이 세운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도 당연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분들이 그 브레인들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니까 다 생각이 있겠죠. 생각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발. 생각이 있었으면 하고 상승분에 비해서 상승하락 종목수 비율이 형편없는 걸 보시면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었다. 그래서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1% 가까이 시장이 상승했지만 못 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예탁금 좀 빠졌고요. 투자자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뭐 퇴직연금부터 시작해서 한번 지켜보시죠. 투자자 예탁금이 급속도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 저는 시장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완벽한 바로미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미수금 좀 들어왔네요. 예, 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미수를 많이 했네요, 사람들이. 미증시는 현재 상승 중입니다. 다우존스까지 상승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장이다.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향성이 좀 크게 발생하면 그때 다시 고민해 보시죠. 방향은 지금은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가설 하에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국채는 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원달러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런 게 약간 좀 찝찝한 거죠. 왜 시장은 나쁘지 않고 MSCI 펀드 지수도 상승 중인데 원달러는 좀 약세를 보일까라는 의문이죠. 유가는 지금 계속 뭐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를 봐야겠죠. 예, 금도 반등하고 있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고요. 자고 일어나면 왠지 이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이게 가상화폐는 잘 때도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막 인생을 걸고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하자. 네, 저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처럼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시고, 제가 요즘에 맨날 늦습니다. 오늘도 11시 반에 퇴근해서 자정 넘어서 들어왔는데요. 부랴부랴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이거, 예, 제가 제 3자로 저를 봐도 웬만큼 끈질기지 않은 이상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신기하긴 합니다. 그렇게 큰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으니까 걱정해 주시는 현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